자, 그럼 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스플라인과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프리미티브 형태들, 그 다음에 텍스트, 서브디비, 뭐 제너레이티에 관한 거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만들어 볼 건데, 먼저 여기 있는 프리미티브 모델에 관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꾹 눌러서 여기 보시면 여기 탭 있죠. 여기를 탁 켜주면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 다시 한번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언락이라고 나오죠. 언락 하면 다시 플로팅 되고요. 이런 형태로 한번 넣어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정확히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라인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세그먼트가 이렇게 추가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필렛을 보면 이 필렛은 여기에 있는 라운딩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스 여기 뭐 라운디스의 두께, 서팁 안에 면을 몇 개로 나눠질 건지, 그래서 두 개, 세 개. 보통 내가 여기서 이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그죠? 이렇게 해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속성들이 있고, 베이직과 코디네이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코디네이터는 여기에 처음에 여기 위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X축, Y축, 제로축이 000이어서 가운데에 와 있고, 여기에는 회전값 이런 것들을 내가 움직이면 이렇게 위치 값들과 스케일 값들을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렇게 스케일을 키우고 다시 끄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내가 편집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Make Editable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면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Inset, 그 다음에 다시 Extrude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subdivision surface라고 여기 보시면 제너레이터 있는데 여기 딱 넣어보시면 이렇게 형태가 바뀌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내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커팅에서 컷에서 커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에 커팅을 시키면 이렇게 형태도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넙스 모델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다시 또 여기에서 내가 뭔가 또 면을 추가시킨다 선택을 하고 이렇게 이쪽을 다시 뭐 인셋 이렇게 놓고 다시 익스트루드에서 안으로 집어넣고 아니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인셋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익스트루드 안으로 집어넣고 이런 형태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넙스 모델링 형태고요. 추후에 또 해볼 겁니다. 그냥 하나씩 한번 넣어볼 거예요. 실린더 속성 한번 볼게요. 자, 실린더는 이렇게 이런 모양의 실린더 모양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레이더스, 그죠? 높이, 하이트 세그먼트, 로테이션 세그먼트. 그래서 세그먼트들이 이렇게 놓을 때는 각져 보이지만 내가 추가를 해서 뭐 만약에 90이다 그러면 더 부드럽게 보일 테죠. 원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캡스라는 버튼인데 이게 뭐냐면 뚜껑이에요. 뚜껑. 그래서 이 뚜껑을 이렇게 없애줄 수도 있고 이렇게 생성을 시켜줄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요 엣지 부분도 필렛을 추가해서 더 부드럽게 이렇게 추가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로 세그먼트를 이렇게 내가 추가시킬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뭐 다 비슷하고,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이 큐브에는 여기 보시면 없던, 그죠? 큐브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큐브에는 없던 여기 슬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스를 이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형태가 나눠지는구나. 그래서 이것 또한도 이렇게 있다가 이런 애니메이션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뭐 차트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자 뭐 이렇게 헤이트가 있어. 그 다음에 슬라이스로 얘가 뭐 자 세그먼트 참 많이 필요 없죠. 이 정도만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슬라이스로 처음에 자, 애니메이션 시켜본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마른 목걸이 클릭을 해서 빨간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프레임에 딱 와서 30프레임 왔을 때 얘가 이렇게 모양을 만든다. 다시 여기서 딱 찍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기능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빼보고 이것도 옆으로 다시 빼볼게요. 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플랜. 자 이거는 보통 우리가 자 바닥을 만들 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내가 여기서 800에 800 이런 식으로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내가 이런 형태들을 올릴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놓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정확하게 이 바닥 위에 딱 올린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실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켜서 이렇게 올려서 네. 이렇게 딱 놓고 여기에 보시면 코디네이터에 보시면 이 높이 값이 있죠. 여기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높이 값들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와서 여기가 제로로 놓으면 제로 놓고 자 얘가 높이가 얘가 자 13이었어. 그죠? 그러면 코디네이트에서 얘가 7.5만큼 딱 올리면 얘도 정확하게 이렇게 바닥에 딱 놓게 되겠죠. 근데 약간 떴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떴다는 건 여기가 오브젝트에서 13보다 조금 작다는 얘기 같은데 14로 해볼게요. 14로 하고 맞네.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7.5가 아니라 6.5죠. 이렇게 그리고 지분 딱 놓고 놓으면 옆으로 하나 빼볼게요. 이렇게 놓고 네. 다시 실린더 오브젝트 7.5 맞는데? 7이네요. 7. 좀 지문을 또 바꿨으니까 이렇게 해서 올리면 여기 정확하게 딱 바닥에 딱 닿게끔 만들어 주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 바닥을 만드는 거에 많이 쓰이고요. 또 여기에 보시면 디스크 여기에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딱 체크를 꺼버리면 해당되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눈금을 끄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는 렌더 걸면 이게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이게 렌더 뷰라고 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 만약에 큐브다. 여기 빨간색 버튼을 체크를 딱 했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보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다 렌더까지 해서 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 버튼을 두 개를 다 이렇게 클릭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 플랜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하면 붙겠죠. 그럼 디스크 오브젝트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디스크는 자 이런 모양대로만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아우트 이너 해서 이렇게 디스크 여기 면 로테이션 보통은 뭐 32 이렇게 배수로 놓고 그 다음에 좀 더 지금 뭐 48 이렇게 뭐 64 보통 이런 단위로 많이 작업을 해요. 72 이렇게 해서 보면 점점 원이 더 추가가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축을 내가 Y축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X축으로 이렇게 놓으면 여기 방향 X축에 플러스 되는 방향을
얘가 바라보고 있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하면 얘는 사실 이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티가 안 나지만 이렇게 Y, Z는 이렇게 되겠죠. Z, Z. 조금 다른 면이면 이렇게 추가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inner 넣고 뭐 out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뭐 넣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마찬가지로 슬라이스 버튼이 있어서 아까 저희가 했던 그런 애니메이션도 똑같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가려버리고 이번에는 네, 폴리곤. 자, 이 폴리곤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사각 형태로 보이고 있지만 자, 보통 이렇게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세그먼트를 추가해 보면 뭐 지금은 볼까요? 이렇게 보이지가 않네요. 트라이앵글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네, 바꿀 수 있고 이거 축에 대한 것들 설명을 했고 얘도 슬라이스가 없으니까 뭐 요 정도만 있다. 이 정도만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스피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써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버튼 이렇게 누르면 전체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인을 그으면 이렇게 모여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스피어는 형태에 따라서 타입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스탠다드, 그 다음에 헤미스피어 이렇게 그러면 반원으로 바꿔지고요. 그 다음에 테트라헤드론 그러면 이런 식의 구 형태로 바꿔주고요. 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여기에 있는 헥사드래곤이라고 해서 헥사드론 여기에 있는 모양하고 여기에 있는 테드론 아이소 뭐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헥사드론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 때 이걸 가지고 또 많이 합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일률적으로 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변형을 하거나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탠다드로 쓰고 여기 보시면 다른 게 이렇게 퍼펙트 그 렌더 퍼펙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고 이렇게 렌더를 하면 정확하게 원으로 보이지만 이 렌더 퍼펙트를 끄고 이렇게 렌더를 걸면 각진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제가 여기서 세그먼트를 추가를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렌더를 걸면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진 부분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퍼펙트 렌더를 체크를 해주고 나면 이렇게 정원이 부드럽게 보이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눈 꺼버리고 다 꺼버리고 하나씩 해보시죠. 그 다음에 캡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슬라이스가 있고 캡슐 오브젝트가 있고 코디네이터는 있고 뭐 캡슐에 대한 부분, 네. 그 다음에 로테이션 세그먼트에 대한 부분, 여기 보시면 헤이트 중간에 이제 면을 주냐 안 주냐 대한 부분, 레이더스, 헤이트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뭐 모양을 잡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콘 이런 것도 뭐 많이 쓰죠. 콘도 캡 버튼 체크 꺼주면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지켜줄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캡 탑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딱 켜주면 이 탑과 버튼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레이더스를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헤이트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좀 더 추가시킬 수 있고 필렛 세그먼트 이용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고 헤이트는 이
줄에서 이게 탑인 것 같은데 여기서 왜 이거를 지금 지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별 이동이 없는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슬라이스가 있죠. 이렇게 슬라이스가 있습니다. 렉탱글 그리드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여기서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냥 이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랜드스케이프, 지형에 관한 것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형을 이제 이 스케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지형을 따라서 뭐 이렇게 뎁스 뭐 이렇게 해서 레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드를 이용해서 지형의 형태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복사해서 또 붙여서 이렇게 놓고, 얘는 다시 시드를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케일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른 느낌의 지형들을 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많이 쓰는 게 뭐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이런 것도 많이 쓰진 않는, 이런 뭐 일단 하나씩 한번 살펴나 보죠. 그죠? 이렇게 들어온다. 뭐 크게 뭐 의미 없고, 이런 모양이 있다 정도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토닉 마찬가지로 로카, 엑스라, 테라, 그죠?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삼각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뭐 면을 더 쪼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형태들을 뭐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튜브도 많이 쓰죠. 이렇게 튜브는 뭐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하고, 로테이션 세그먼트를 돌려서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여기 또 뭐 있으면 토르소. 네, 토르소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죠. 그래서 뭐 대략 이렇게 프리미티브 모델에 대해서 한번 쭉 봤고요. 얘는 뭐냐면 MT는 얘는 널 개념이에요. 그 에펙 하시는 분들은 널을 먼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형태가 있지 않지만 가상의 더미로 하나 이렇게 맥스나 마이에서 더미라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얘는 이런 거죠. 이게 이제 하이라키 개념이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안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큐브를 이렇게 뺐어요. 하나 더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해주고,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너를 회전시켜주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empty polygon이라고 하는 널, 옛날에 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뀌었네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죠. 얘는 이제 스플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거는 단 이렇게 하나만 쓴다기보다는 얘는 보통 이제 이렇게 2개 이상을 써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여기 제너레이트에서 만약에 수입을 쓴다 하면 이렇게 요거를 수입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 하단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얘랑 연결해서 보통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수입의 기능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있고 여기에 또 만약에 이렇게 원이 있어. 근데 얘가 원을 작게 이렇게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여기에는 수입을 넣고 이렇게 딱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또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번씩 눌러보세요. 여기 N.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이번에는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빼고, 뭐 이번에는 원을 만들고 얘를 뭐 이쪽을 이쪽으로 빼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더 많이 로프트를 한번 넣어보면 로프트 이렇게 해서 로프트를 딱 넣으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또 잡히겠죠.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스플라인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클릭을 해 보셔서 써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앤서 한번 더 해볼까요? 이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식의 형태를 그냥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마른 목골 형태를 이렇게 쉽게 다이아몬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이프 뭐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또 이렇게 약간 휘어진 직사각형 이렇게 되어 있는 직사각형 뭐 이렇게 해서 내가 형태들을 뭐 이렇게 그죠? 형태들을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플라인이라고 하고, 뭐 스타도 있고 마찬가지죠. 뭐 팜뷸라도 많이 쓰는데, 일단 헬리옥스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이것도 하나 더 해봐야겠다. 축을 내가 바꿔서 이렇게 밑에서 밀어주고, 위에는 스타트 앵글 레이더스를 줄인다. 그리고 바이어스나 레디우스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스크롤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더 많이 생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을 지표를 되게 작게 이렇게 해서 넣는다 하고, 이거를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수입으로 이렇게 놓고 딱 놓으면 이런 식으로 또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대충 이제 여기에는 스플라인은 하나의 형태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개 이상을 써서 면을 만들어주고, 제너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해주는구나. 여기 보시면 커넥트 뭐 스프라임 마스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근데 얘를 스케일을 좀 줄일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형태를 잡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아까 있는 스플라인 마스크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유니온이 있고, 뭐 서브트랙트, 빗 서브트랙트 이런 걸 착해가지고 엔드, 그죠? 캡터 이렇게 면이 생기고,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게 따라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설명은 대충 좀 그냥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 분리는 우리가 이제 물체를 뚫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린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빼보시면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불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딱 넣어주시면 이렇게 나오고, 위아래 순서를 바꿔주시면 또 이렇게 해서 형태를 뚫는 이 기능을 불이라고 합니다. 다른 맥스나 이런 데는 불린이라고도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시메트리 뭐 여러 쭉 있는데, 일단은 요 정도만.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아까 제가 섭디비전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섭디비전 한 번 더 보여주면 이렇게 해서 각진 부분을 내가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그죠? 딱 만들어준다. 자, 이거 형태가, 그죠? 아까 봤던 거랑 좀 비슷한 거 하나 있지 않았나요? 스피어에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스피어에서, 그죠? 스피어에서 스탠다드가 아니라 엑서드레이라는 거
보시면 똑같죠. 그래서 면만 내가 더 추가를 시키면 네,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거는 면을 추가시키니까 어때? 큐브 형태로 바뀌죠. 점점점. 그래서 요런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비슷한 것 같지만 여기서 면을 추가를 시키면 점점 더 사각형의 형태가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자 요런 기능들이 있고요. 텍스트는 그냥 클릭해 보시면 텍스트 쓰는 거라서 별 그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얘도 마찬가지지만 이 텍스트를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익스트루드가 있어요. 익스트루드를 같이 써서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옵셋 기능들이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앞에 캡 여기 캡이잖아요. 캡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이 캡에 라운드를 이렇게 추가시키면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되겠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이게 보면 클로너가 있어요. 클로너를 아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큐브가 하나 있고 수치를 좀 작게 할게요. 5cm, 5cm, 5cm 이렇게 놓고 여기 클로너를 밑에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이렇게 복사가 되지요. 그래서 클로너 속성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200cm씩 떨어뜨려져 있고 카운트가 X축으로 3개, Z축으로 3개. 그럼 Y축을 올리면 이렇게 또 추가가 되겠죠. 이걸 또 줄이면 20으로 줄이면 이렇게 또 추가가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 보시면 5cm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5cm라고 놓으면 딱 붙어 있겠죠. 거의 이렇게. 그리고 얘도 추가시키면 이런 식으로 네, 추가가 되겠죠. 자, 일단은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기능들 위주로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또 다른 것도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